지금부터 도봉 미래포럼 2024년 제1회 그 시작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더불어민주당 도봉을 지역위원회 교육연수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기은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미래포럼을 쭉 진행해 왔는데 올해 들어서는 이제 선거 이후에 오늘 첫 시작을 합니다. 오늘 제목은 아시다시피 우이방학 경전철 언제 착공하는가, 정말 궁금한 내용들을 정말 시원하게 들어보고 그리고 편안하게 질의응답도 하면서 저희가 저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속속들이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저희가 국민의례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오기영 의원님의 인사말과 그리고 발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기영 의원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약간 좀 늦은 시각인데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특히 주로 주제가 방학 3동, 쌍문 2사동이 현안입니다. 그리고 방학 1동도 현안이기도 하고요. 방학역과 연결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우이방학 경전철에 대해서 이게 토론하는 것이 지금 이제 이미 떼질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도 계시는데 그래도 좀 한번 관심을 갖고 한번 해보자라고 좀 진행을 합니다. 우리 좀 문경수 이사님도 오셨는데 예, 고맙습니다. 저희가 그 동네에서 계속 정치할 때마다 논쟁이 되거나 고민이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늘 정치하는 집단이 뭘 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뭘 할 것인가를 늘 염두에 두고 그 일을 잘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치하는 집단이 이제 지역사회를 어떻게 바꾸겠다 또는 이제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꾸겠다 그런 것처럼 그 실제 하고 싶은 내용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 내용을 주민들과 소통하고 당원들과 소통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또 하나씩 진척하는 과정도 보고하고 그렇게 해야 이제 정치가 자기 본령 본질에 다가간다고 봅니다. 도봉 미래포럼은 그런 문제식으로 계속 앞으로 진행을 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이제 올해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정도 서로 다른 의제를 갖고 토론을 좀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발제하시거나 준비하는 것이 좀 다를 겁니다. 서로 다른 의제인데 기왕이면은 그 의제와 관련된 분들을 좀 더 모시고 토론을 하거나 또는 정보 공유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실제 정치인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또는 고민하고 있거나 실제 풀어가는 과정들을 다 보고를 하고 또 비판받고 비판받고 또 함께 지혜를 모으고 좀 지혜를 모으는 그런 과정으로 도봉 미래포럼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이방학 경전철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학 3동, 쌍문 2사동이 제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고 도봉 방학 1동까지. 근데 여기에 있는 분들 중에서 실제 뭐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기도 하고 그 전철역 자체가 이제 어디 위치하느냐에 대한 관심도 있고 또는 그게 언제 착공하느냐 뭐 이런 거 다 연관되어 있는 이야기들이어서 그 과정과 관련해서 이제 최근에 진행된 것들을 좀 요약해서 제가 한번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의제에 대해서 혹시 관심이 있거나 또는 이제 궁금하신 게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또 필요한 것 좀 토론을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게 화면을 좀 내려야 되니까요. 내리고 나서 쭉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민주당에서 이 당내 민주주의, 그 당원 민주주의 이야기 많이 합니다. 이게 대의제와 당원 직접 민주주의의 관계 충돌 문제인데 이 당내 민주주의를 직접적으로 이제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들이 필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내려오기 전까지 잠깐 이제 중간에 말씀드린 건데 제가 이번에 기재위에 배정이 돼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아주 현안이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금투세 폐지할 거냐 말 거냐. 두 번째, 종부세를 폐지할 거냐, 재산세로 통합해서 새롭게 뭐 할 거냐, 아니면 그대로 유지할 거냐, 민주당의 가치가 뭐냐,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세 번째는 상속세 개선하자고 지금 주장을 합니다, 저쪽에서. 그래서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올 하반기 내내 이거 논쟁할 겁니다. 실은 이런 의제를 각 지역위원회별로 우리 핵심 당원들과 토론하고 입장을 정하고 또 수기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국회에서 정부랑 협의하고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런 토론이 실제 직접 민주주의 핵심이고 더 의사소통의 포인트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도 오늘 아침에는 그런 토론을 했었습니다. 아무튼 이 앞으로의 각종 공간을 통해서 실제 대한민국에서 정당 간에 첨예하게 논쟁하는 것들이 오히려 다양한 그 토론의 공간에서
수기하고 정보도 공유하고 또 지혜를 모으는 그런 과정이 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지금 우이반 경전철 관련해서 최근 진행돼서 상황이나 논점들 좀 정리해서 한번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뭐 화면을 바꿔주시겠어요? 이번에 선거 때 이게 주 쟁점이었습니다. 김선동 후보랑 저랑 관계에서 논쟁이었고 지역사회에서 늘 쟁점이고 지금도 많은 지역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이반 경제절 10몇 년 동안 그만 좀 우려먹어라. 이 정치인들 다 사기꾼들, 거짓말쟁이들 그 욕을 많이 얻어먹었고 그때마다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문제는 구체적인 내용을 공유하지 않으면 억울하다고 해도 뭐 그런 인식을 이겨낼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계속 시간이 날 때마다 계속 상황 보고를 하고 그리고 진행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사회적인 지역사회의 논쟁에 계속 함께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 의제로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 전체적인 우이반 경제철 추진 절차라는 이 흐름들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이미 갈 때까지 갔고 포기는 못하는 상황이고 어떤 정치인들 간에 이걸 빨리 하느냐 늦게 하느냐만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상황 속에서 지금 현행 진행을 보고를 드린 겁니다. 2008년부터 시작했다가 2011년도에 예비 타당성 조사, 그 다음 2020년도에 철도망, 도시철도망이라고 해서 국토부 계획이 이제 통과됐고 5개년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해 2월 달에 이른바 기본계획이라는 용역이 있었습니다. 그게 통과됐습니다. 약 3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남는 것은 뭐냐면 기본 설계, 실시 설계하고 착공하고 준공하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그래서 기본 설계, 실시 설계 빨리 끝내고 착공해야 되는데 착공 왜 안 하냐? 이게 현재 최근 쟁점이었고 착공 시기를 몇 개 앞당긴 거냐? 앞당긴 게 이미 지연된 거하고 무슨 말장난하는 거냐? 그걸 이번 선거 때 이야기한 겁니다. 이 최초의 이 화면이 지금 저 미리 앞당겨서 가는 거 아닌가 싶은데 약간 화면이 좀 중간에 하나 빠진 것 같은데요. 2025년 착공 계획이라고 나와 있는데 서울시가 이야기할 때 2024년 5월 그러니까 지난달에 저희 의원실이 요청해서 나온 서면에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2025년 하반기에 우선 시공분 시공에 착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최근에 제가 직접 서울시 관계자를 의원실 불러다가 보고받고 제출받은 서류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라도 그러면 제대로 좀 됐으면 좋겠다 싶고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좀 촉구를 어떻게 할 거냐 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2025년도 하반기에 이게 착공이 되려면은 그 앞단계 설계가 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설계가 제대로 될 거냐, 되면은 뭐가 필요한 거냐 이런 고민이 좀 있습니다. 이번 선거 때 계속 논쟁했던 게 오세훈 시장 장난친 거 아니냐 그 비판을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본래 전임 시장 박원순 시장이죠. 박원순 시장이 2018년도에 그때 삼양동에 하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몇 개의 노선에 대해서 언제까지 하겠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민자 사업이었는데 재정 사업으로 즉 국비와 시비를 들여서 경전철 하겠다. 강남 균형발전철 그렇게 선언했고 그 당시에 이야기했던 것들은 2022년도에 착공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2022년 말에 착공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발표했고 19년도에 서울시 5개년 계획, 22년도에 국토부 5개년 계획, 21년도에 기본계획을 1년 안에 끝내고 22년도 1년 동안에 설계를 다 끝내고 3개 노선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서울에서 추진하는 모든 경전철 중에 제일 짧은 노선입니다. 우이반 경전철. 그러니까 1년 안에 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22년 말에 착공하겠다라고 한 게 박원순 시장이 발표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고민들을 좀 했었는데 그런데 이건 안 된 거죠. 왜냐하면은 21년도 여름에 21년 한 4월 달 그때 시장이 바뀌었죠. 그 뒤로부터 이제 변화가 생긴 거죠.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여기 여러 가지 조기 착공 의지가 있냐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의정보고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동영상이 이게 서울시의원이 질의한 거고 그것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이게 동영상 나오나요? 아시다시피 이 경전철이 점차 이 적자일 가능성이 높아져서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이 생기기 전에 이걸 속도를 내서 진행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아, 그러면은 공약사항에 대해서도 좀 후퇴의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걸 후퇴라고 보시면 후퇴겠지만 하여튼 고민이 좀 깊습니다. 공약은 조기 착공으로 쓰셨습니다. 예, 그랬었습니다. 22년 9월 15일 날 서울시 민주당 의원이 질의한 것에 대한 오세훈 시장의 답변인데 이 과정에 선거가 두 번 있었습니다. 하나는 21년도 4월 달에 보궐선거가 있었고 22년 6월 달에 또 한 번 선거가 있었습니다. 오세훈은 그 두 번 선거를 다 당선된 것이죠. 그래서 21년도에 처음 당선되고 나서는 내가 한 10년 만에 서울시 담당하니까 좀 우선순위도 조정하겠다.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두 번째 당선되고 나서 이제 이 답변을 하고 있어서 좀 황당하다 이런 비판을 제가 계속 했었습니다. 그리고는 오세훈 시장이 취임하고 나서 착공 계획에 대해서 21년도 12월 달에 서울시의 홈페이지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 홈페이지에 나온 내용은 뭐냐면 본래는 22년도 하반기, 22년도 상반기, 하반기, 22년도 말에 착공하기로 한 거지 않습니까? 그게 있는 상황에서 21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그리고 기본계획을 21년에 마무리하고 22년도에 설계를 끝내겠다 그리고 착공하겠다 이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이게 박원순 계획이었죠. 그런데 21년도 말에 그때 보궐선거로 당선되고 나서 오세훈 시장은 22년도 상반기 착공하겠다고 이렇게 일정 계획표를 발표를 했어요. 그때 첫 조기 착공 발표하면서 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약 1년에서 1년 반 정도가 좀 조정이 된 거죠. 저는 모처럼 이제 시장이 됐기 때문에 약간의 변화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요거까지를 막 비난하기에 좀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봐서 그러면 이거라도 제대로 할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21년 12월 달에 이렇게 발표해놓고 22년 9월 달에 조금 전에 방금 그 동영상 보셨다시피 공약에 추진 의지가 없었지 않습니까? 답변 자체가. 그러면서 계속 상황이 이렇게 끌려온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22년 상반기 착공을 해야 되는데 이때 착공을 하면 정상 착공, 이것보다 후퇴되면 늦장 착공, 이것보다 빨라지면 조기 착공. 이제 김선동 후보가 이게 턴키 베이스라고 했기 때문에 조기 착공했다고 했는데 말랑을 하지 말라고 했던 게 이것 때문에 이번 선거 때 했던 주장입니다. 이 증거 때문에.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정말 이거 너무 이 지역에서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장난치면 안 된다. 그것은 앞으로 계속 오세훈 시장한테 문제제기 하겠다라고 하는 걸 이번에 가서 또 문제제기 또 했었습니다. 이번 5월 달에 제가 최근에 오세훈 시장 만나러 갔었거든요. 먼저 앞서서 오세훈 시장이 21년 12월 달에 했던 게 봉사 착공에 대해서 약간 조정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걸 전제로 해서 기본 계획 같은 경우도 통상적으로 14개월, 18개월 정도 걸린다고 이 서울시 자체 서류가 돼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3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3년 걸린 그 과정 자체가 오세훈 시장은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의 지연에 대해서 서로가 저는 오원석 청장한테도 이걸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 구의회에서도 문제제기 해야 한다고 보고 이렇게 지연된 것에 대해서 같이 문제제기 좀 해야 된다. 그것을 오원석 청장이 가서 좀 문제제기를 해서 이거 땡겨야 된다. 제대로 해야 된다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걸 우리 용납하고 방치하면 더 지연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 비판을 이번 선거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구간이 서울에서 모든 여러 가지 경전철 그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각 지역별로 다른 거니 그 중에 제일 짧은 구간이에요. 딱 구간이 이 3개밖에 없습니다. 전체 역 자체가. 이런 구간이면 통상 1년 안에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3년 걸렸어요. 만 3년.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서울시에 있는 담당자가 와갖고 저희들 만날 때마다 저희가 혼만 내고 보냈어요. 그런데 계속 변하지 않는 것은 실제 그쪽의 정부적 책임자들의 정책 책임을 제대로 안 물어서 그런 거 아닌가 저희는 그런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수요 측 재조사 이게 한 10년 지나니까 수요를 재조사를 해야 되는가 그런 이야기를 2021년도 하반기 2022년도 계속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수요 예측 재조사 형태로서 다른 조사를 했고 조사 결과 수치는 더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왜 지연하고 있냐? 이게 만약에 나빠졌으면은 지연의 명분이라도 있었을 텐데 그런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을 지연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오세훈 시장 만나면은 이렇게 장난치지 말라 그런 이야기를 몇 번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예산이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는 설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설계비가 약 100억 정도 소요되고요. 100억 중에 6대 4의 비율로 6은 국비, 10이, 4는 국비입니다. 그래서 국비는 제가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됩니다.
이미 기본계획 되면은 그 다음 예산 통과시키기로 해서 저희 몇 번 시도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지방비는 서울시비를 통과시키려면은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라고 하는 별도 심사 자체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통과되고 중앙투자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이제 서울시 예산을 확보된다는 거죠. 그런데 2021년도에 이게 이제 종래에 비슷한 사례인데 2021년도면은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 당시에 그때가 8월달 6월쯤에 서울시가 기본계획 승인을 전제로 해서 중앙투자심사 신청서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이건 1년 안에 끝날 거다. 그때 오세훈 시장이 주도하지 않을 때였어요. 그때는 그런 서류를 처음에 갖고 파악을 못했을 때 이게 내보니까 그럴 때는 그 서류를 냈고 그리고 나서는 8월달에 실은 이제 무산됐습니다. 근데 그때 중앙투자심사를 하는 것 자체가 실제 기본계획 승인이 뚜렷이 예상이 되면은 승인을 조건으로 해서 중앙투자심사를 거치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앙투자심사를 그때도 제출하고 그 다음도 제출했지만 작년에 하반기부터 제출하지 않았어요. 작년 하반기에는 기본계획 통과될 게 뚜렷했는데 그래서 중앙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았으니까 이제 6월달에 중앙투자심사 거친다고 지금 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들은 좀 별도로 좀 저희가 보고 있는데 뭔가 하여간 좀 핑계를 대고 좀 지연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이제 저희가 비판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있었죠. 이게 아까 22년 9월달에 서울시의회에서 답변이 있었고 이 지금 이야기는 22년 10월달에 국정감사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동료 의원들한테 요청을 해서 서울시를 국정감사할 때 이거 좀 질문 좀 해달라 해서 질문한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 국회의원이 질문했고 오세훈 시장이 답변한 거 한번 잠깐 들어보시죠. 정상적으로 수요 예측 제조사가 마무리되면 23년 하반기 기본계획 승인을 거쳐서 24년 본 예산에 우회신설 연장선 기본 및 실시 설계 사업비를 반영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답변은 지금 녹화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서울시나 국정감사에 녹음된 거 보시면 이게 있습니다. 이게 그냥 팩트니까. 이 내용이 뭐냐면 2023년도에 기본계획이 완료될 거고 그러면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24년도 즉 올해 거 예산안 서울시 예산을 확보할 때 그럴 때 미리 설계 예산을 24년도 설계 예산을 23년도에 다룰 때 반영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24년도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23년도에 다룹니다. 23년도 봄에 준비해서 여름쯤에 해갖고 대략 서울시의회로 넘기고 그때 가을이나 겨울 그쯤에서 이걸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본 시시설계 사업비를 반영해서 하겠다고 본인이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안 했습니다, 이게. 요 지점에서는 자기 본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23년도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그 관련 부서가 있는데 서울시에 그 부서에서는 예산안을 올렸어요. 설계비 예산안을. 그런데 기획 담당부서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서울시 의원들 중에서 민주당의 아는 의원들한테 시의회에서 예산할 때 또 뭔가 넣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증액하는 시도를 했는데 또 증액도 안 되니까 잘려버렸어요. 의회에서 잘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말은 이렇게 했는데 실제 다 안 됐습니다. 이걸 누가 맡고 있겠습니까? 오세훈 시장 빼놓고는. 그래서 오세훈 시장에 대한 비판을 저희가 계속 해야 된다. 그래야 이 문제가 빨리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 저희가 증거를 축적하고 있는데 이 지점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 본인이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지금까지 이제 그 예산 확보 지연된 것에 대한 걸 좀 다시 정리해 보면 서울시 예산에 대해서는 21년도에 보면 실무부서에서 그때 중투심 관련해서 신청을 했다지 않습니까?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야 지방 예산이 확보된다. 그래서 중투심 통과하는 과정에서 실무부서에서는 3억 원 정도의 예산 신청을 했다는 거죠. 근데 예산부서 반영이 안 됐고 시의회에서도 한번 시도하다가 안 됐습니다. 이때는 송환영 의원이 시의원일 때 논의를 좀 했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서울시는 중앙정부에 대한 예산 신청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국회에 보내는 예산안에는 이게 반영이 안 돼 있던 거죠, 당연히. 그리고 나서 저희가 그때 요청을 해가지고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도와줘서 그때 2억이 반영이 됐습니다. 이때 정부는 문재인 정부, 그러니까 2억에 대해서 증액을 문재인 정부 동의해 준 거죠. 그리고 나서 22년도 이제 정권 교체되는 거죠. 실무부서에서 서울시에서 신청도 안 했고 의회도 반영된 게 하나도 없었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묘하게 중앙정부에 대해서 24억 신청을 했어요. 근데 중앙정부는 반영을 안 했고, 그리고 국회에서 저희를 요구했는데 정부 바뀌면서 그냥 다 잘려버렸고, 그리고 작년에는 실무부서에 서울시 예산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황이 다 그러고 오세훈 시장이 답변한 것도 있었기 때문에 실무부서에서 7.2억인가 신청을 했는데 예산부도 반영이 안 됐고 시의회도 반영이 안 됐죠. 최종적으로 오세훈 시장이 반영 안 한 거라고 저희는 비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앙정부 예산에서 서울시가 실무부서니까 보통 그 중앙 비용에 대해서 중앙부서에 신청을 해야 돼요. 이게 신청하는 상대방은 국토부, 기재부 쪽으로 설득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다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반영이 안 돼 있는 것을 이제 국회에서 다시 요구해서 13억이 반영됐습니다. 저희가 이거 13억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반영된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 반영된다는 것은 그 당시에 국토부나 기재부에서 기본계획이 통과될 게 너무나 명확하니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정권이 바뀐 게 아닌데요. 오히려 윤석열 정부니까. 제가 이걸 작년 여름부터 해서 기재부 담당 과장 만나러 세종시까지 갔어요. 저희 팀이. 가서 만나고 확인하고 이 관련 부처 쭉 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분위기는 기재부든 국토부든 이건 그냥 가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윤석열 정부 국토부에서 동의하고 기재부 동의했는데 서울시는 안 해준 거예요. 이거 쭉 보면 도대체 누가 장난치고 있는 거냐 이런 행태에 대해서. 그리고 이 장난치는 것에 있어서 오세훈 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그 도봉구에서는 이걸 뭘 해야 되느냐. 이제 같이 논쟁해야 됩니다. 저는 이것에서 온속 성장과 논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좀 더 경계심을 갖고 소통하는 게 가시지 않을까 그런 좀 고민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턴키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비 타당성에서 기본계획 승인까지 이루어진 상태에서 지금 기본계획 승인이 지금 3년 지연되고 있었다 이런 말씀드렸고요. 설계에 대한 것들은 진작 한 예산을 확보했으면 올해 지금 설계 들어갔을 텐데 아직 예산이 확보 안 돼 있고 서울시 예산만 아니 국비 예산만 확보된 상태에서 국비 예산 일부를 지금 서울시가 쓰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본 설계, 실시 설계, 착공까지 하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뭔가 절차를 좀 땡길 수 있다라고 올해 3월 20 며칠이었던가 그때 발표됐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선거 한 20여일 남겨놓고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통키 방식이라도 만약에 실제 기간을 앞당기는 거라면 정쟁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걸 동의할 수 있는 게 통키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설계하고 그 시공을 하나의 사업자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을 턴키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기술적으로 한 업체가 그 과정 관리를 할 때 좀 땡길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그런 아이디어가 있다고 그러고 기본 설계, 실시 설계, 설계가 2개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큰 그림의 설계를 기본 설계라고 실시 설계는 구체적인 설계겠죠. 기본 설계를 이게 할 수 있는 업체들한테 요청을 해서 입찰을 하면 그 업체들의 기본 설계 내용이 마음에 들 때 기본 설계 비용을 좀 주고 바로 그때부터 실시 설계를 들어간다는 겁니다. 실시 설계 들어가면서 착공하는 그 시공 과정도 좀 순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좀 땡겨서 할 수도 있고 설계와 착공을 동시에 한다는 뭐 이런 식의 설명을 이제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오세훈 시장을 만나서 물어봤어요. 누가 턴키 방식 제안했냐? 그때 우리 도봉구 사람이라고 했던 거죠. 예. 턴키 방식은 서울시에서 제안했는지 그런 이야기 명확히 안 하고 도봉구 사람이 제안한 것 같은데요. 실무부에서 그랬습니다. 그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 도봉구 사람 누구라고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예. 부총장이 제안했는지 도봉구에 누가 제안했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그렇게 해서 그걸 발표를 했고 발표한 뒤로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진 거라면 그러면 앞으로 뭐 동의를 하고 더 이상 빨리 가자고 하면 될 텐데 그래서 지금부터 그 지점을 좀 점검을 좀 해야 되겠다 보고 이제 오세훈 시장을 만난 겁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토대로 해가지고 예상 시나리오를 좀 잡아봤습니다. 하나는 기본계획 승인입니다. 올해 2월달에 끝났고 중앙투자심사를 지금 서류를 제출했답니다. 그래서 중앙투자심사를 하면은 올해 6월달에 통과 예정이라고 저희들은 보고를 했습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이달 안에 중앙투자심사 통과되고 그러고 나면 이 사업자 턴키 방식의 사업자에 대한 입찰 공고를 8월달에 할 예정이랍니다. 언제 확정하겠다까지는 우리가 아직 뭐 명확하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나면 적어도 내년 하반기에 착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이보다 더 지연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요청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이 과정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좀 아쉽지만 서울시의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원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확인하지는 못하고 간접적으로 또는 이제 제가 의원실에 직접 점검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경이 서울시에서 추경안이 마련돼서 지금 논의가 이제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추경안에 이게 반영돼 있느냐 이런 점검을 좀 지금 하고 있는데 제대로 좀 반영 안 된 것 같아요. 그 추경안이라고 하는 것은 설계비든 턴키 베이스든 이제 기본계획 이후에 설계와 관련된 시군과 관련된 국비 시비 중에서 시비 예산이 얼마가 반영돼 있어야 되고 그게 들어가면은 이제 뭔가 이 입찰 절차 등을 할 때 좀 그 돈이 쓰이지 않을까 보는데 아직 그 점에 대해서는 반영됐다라고 확실한 답을 안 줬습니다. 제가 최근에 오세훈 시장 만나면 시립도서관 분관 이야기도 같이 했었거든요. 그 시립도서관 분관에 대한 용역을 새롭게 할 거라고 그러고 그 용역을 위한 예산도 반영할 거 아닌가 이렇게 했는데 오늘 받은 서류에 의하면 그것도 반영이 안 된다고 추경에. 그래서 오히려 추경의 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시의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요청해서 시도를 한번 해보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입찰과 이 과정들을 보면서 저희가 받은 서류들이 이 앞부분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국토부에서 받은 자료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비와 국비가 있는데 시비와 국비가 동시에 있어서 동시에 쓰여져야 되는데 이게 이 국비만 확보되고 시비가 확보되면 국비도 못 쓴다. 이게 원칙적인 국토부 답변이에요. 서면 답변. 그런데 지금 현재 국비 우리가 13억 확보하는 것 중에서 한 2억 정도 교부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구두로 물어보니까 오늘 확인해보면. 그리고 나서 그 돈으로 이제 지금 이 입찰 절차 등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너희들도 그 시비 빨리 확보해라 라고 하는데 그 점은 확보 안 하고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떼우고 있습니다. 실제 행정적으로 뭔가 융통성 있게 풀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기본 편법을 좀 쓰고 있는 거 아닌가에 대한 의혹은 있습니다. 요거 계속 좀 추적을 좀 해볼 생각이고요. 추경 때 만약에 이게 편법에서 문제가 되면 나중에 꼬투리 잡을 수 있을 거고 추경 때 이게 예산을 확보하든지 안 되면 적어도 무조건 올해 본예산 내년에 25년 본예산을 올해 하반기부터 다루게 되는데 거기에 이게 반영된지는 저희가 주시하고 점검하고 계속 독촉을 좀 할 생각입니다. 그게 반영돼야 그 다음 제대로 하는 거고 그거 반영 안 되면 이 뭐 우리 방학삼동 쌍문 이사장 출마자들 다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저랑 같이 피켓팅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예.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의제를 갖고 이제 제대로 오세훈 시장이랑 싸우려면 그리고 실제 도봉구 의회에서 오원석 청장이 이걸 어떻게 풀 것인지를 같이 한번 문제제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이게 대략적으로 이제 환경영향평가 끝난 그런 이제 도면이죠. 거기에 의하면은 구간이 정거장이 3개가 만들어집니다. 잘 아시겠지만 솔밭공원역에서 그 위에 하나 더 하나 있지만 이제 솔밭공원역에서 쭉 약간 돌아와서 선덕고 사거리가 101 첫 번째 정거장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정거장에 대해서 이제 그 지역 주민들하고 다양한 형태로 소통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봉구청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도면도 알고 소통 방식이나 소통 관계자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또 이게 추가 추적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102는 연세치과죠. 방학로 이거 좀 만나는데 거기도 대략적인 그림들을 다 그려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치나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방학역입니다. 방학역과 연결되어 있는 이 구간에 만나는 식으로 지하로 해서 연결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학역 역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또 이제 과제고 실제 저희가 한 이 기본 계획 용역할 때부터 토론을 했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들이랑. 근데 지금 이제 요것도 대략 그림이 좀 나와 있고 기본 계획서가 원래 그런 것들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일단은 요지 상태에서는 저희들한테 공개됐고 다 디테일한 것들은 이제 추후에 다 확인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지역에서 질의응답 받았던 거나 또는 관심 있는 것들만 좀 말씀드리고 실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이제 앞으로 토론에서 좀 확인할 수 있는데 하나는 신도가 일단 이제 재건축 재개발은 이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질문이 계속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역상향 등의
어떤 이 지역 상권이 좀 더 바뀌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지점에 대해서는 이제 이후에 공개되는 것 좀 보고 좀 충분히 정보를 좀 접하시면서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지역에서의 다른 현황은 방학역은 지상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지금 방학역을 오은석 청장이 지난번에 구민의 날 발표한 내용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도봉산역처럼 지상의 역을 만들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약간 1층은 철도가 지나가고 더 위에서 이렇게 한 2층짜리에서 2층짜리에 거기 환승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서 타고 내리고 할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상정했을 때 방학역으로 이어지는 우이반 경전 지하로 가게 돼 있거든요. 지금. 그럼 지하에서 1층 갔다가 지상으로 가고 하는 그 환승 구간이 적합성이 있는가, 적절한가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필요했고, 실은 제가 20년, 21년도에 철도관계자들 불러놓고는 그것 때문에 이 지상 역사 만드는 데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문제제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지상 역사로 추진할 수가 있어서 요것은 우리가 사회적 토론이 좀 필요합니다. 그것과 관련된 실제 방학역을 이용하시는 분들 모두가 다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지점입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질문하셨던 것 중에서 궁금하신 거나 있으면 말씀 주시죠. 예.